봅시다. 오늘은 함수의 극대 극소와 미분인데 사실은 총 3가지를 다룬다고 그랬죠?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함수의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마지막으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도함수 f'x와 함수의 그래프. 지금 다루고 있는 대단원 요 이름이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에는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fx를 미분한 f'x를 도함수라고 부르지, 그지? 그 도함수를 어떻게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가?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뭘 구하는 걸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2가지 배웠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과 두 번째는 어떤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어떤 상황? 서로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렇게 2가지를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함수끼리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해서 2가지를 할 줄 아시면 되는데 숙제를 해온 사람조차도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뭐 약간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안 해도 못하고 해도 못하면.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수업 안 듣는 게 낫죠? 그럼 제일 이득이죠. 어차피 수업 들어도 시험 못 보고 뭐 어차피 대학 못 갈 거면 뭐 대학 안 가는 게 낫죠? 자, 열받게 하지 마세요.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로 판단을 하는데 역시 이 3가지 다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가 있고 정확한 사전적인 정의가 있고 그것에 도함수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자, 어떤 fx가 열린 구간 AB에서 fx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 AB에 속하는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크면 이면 f 모든입니다. 모든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다. 선생님이 이제 줄줄줄 말로 써놔서 그렇지 굉장히 간단해. 봐봐. x값이 더 크면 함수 값도 더 크면 나는 그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지? 근데 그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를 x1으로 잡고 여기를 x2로 잡으면 분명히 얘보다는 얘가 함수값이 더 크지, 그지? 증가한 게 맞지. 근데 x1을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되면 증가하지 않지, 그지? 즉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말을 하려면 이런 x1, x2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항상 함수값이 x2가 더 크다면 그 구간 전체에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는
오로지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구간이죠, 구간. 그렇다면 이것이 f'x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f'x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거를 잘 보시면 얘보다 얘가 더 크면 너보다 너가 더 크대. 그렇다는 거는 사실 요게 성립한다는 거야. fx2 빼기 fx1 나누기 x2 빼기 x1. 자, 요거를 하면 항상 0보다 어떨 것 같아? 0보다? 어때? 이게 무슨 표현이야? x1, fx1과 x2, fx2를 무슨 표현이야? 미분 탈락?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그지? 그 기울기가 항상 어때야 되겠어? 증가하려면. 두 점 연결하면 기울기가 항상 뭐가 돼야 돼? 증가함수이려면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잖아. 얘가 0보다 크려면. 물론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도 0보다 작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즉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떤 구간 AB 내에서의 fx가 증가하려면 AB 안에 속하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평균 변화율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증가하겠어? 그렇지 않겠지, 그지? 항상 커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x2를 x1으로 극한을 보내버리면 얘가 뭐에 정의가 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지, 그지? 근데 얘는 그냥 0이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 성립할 때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 극한 값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더라? 그렇죠. 등호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언제 배웠냐면 함수의 극한 파트, 극한의 대소 관계라는 어떤 유형에서 배웠어요. 토가 들어간다고 극한을 취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소리야? 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 항상 0보다 클 수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미분 가능한 fx에 대하여 이면 AB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로 이렇게 판단한다. 결론. 우리는 도함수라는 녀석을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 미가입니다. 미가.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fx이면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꼭 클 필요는 없어. 사실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면 당연히 평균 변화를 0보다 클 수밖에는 없지, 그지?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 배운 뭐에 따르면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임의의 평균 변화율은 항상 뭐랑 같은 게 존재했어?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은 순간이 항상 존재했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평균값 정리란 말이야. 즉 평균 변화율의 집합이 요 미분 계수의 집합보다 클까 작을까? 봐봐. 모든 평균 변화율은 그것에 대응되는 미분 계수가 존재해.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집합이 크겠어? 미분 계수가 커? 평균 변화율이 커? 미분 계수가 더 크죠. 다시.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니? 정확한 정의가 뭐야? 탈락? 원소 개념에서 어떻게 돼요? 탈락? 그걸 좀 더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A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가 B에 속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집합의 개념이에요. 부분집합의 개념. 됐죠? 평균 변화율 대신 뭐라고 했어? 임의의 평균 변화율은 항상 뭐가 존재한다? 그것과 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즉 너네가 평균 변화를 하나 고르면 평균 변화를 집합해서 평균 변화를 원소를 하나 골랐어. 그럼 미분계수의 집합에서 그것과 같은 원소가 항상 들어가 있어. 그럼 당연히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미분계수들을 모아놓은 도함수라는 녀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너가 0보다 크면 당연히 그것에 포함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집합은 항상 0보다 어떨 수밖에 없겠어? 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도함수가 0보다 다 크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극한을 취하면 증오가 들어갈 때도 있다고. 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줄게. 이건 사실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 좀 수학적으로 엄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자, x3승이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접선이가 잠깐 0이 되고 여기서 0에서 접하고 이렇게 증가한다고. x3승의 도함수는 3x 제곱이야. 이거 혹시 항상 0보다 크니? 항상 0보다 커? 그렇지 않아. 항상 큰 건 아니잖아. 크거나 같잖아. 언제가 같아? x가 0일 때. 순간적으로 0이 되기도 하죠. 자, 근데 이 x3승이라는 그래프는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네 이거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을 하면 항상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클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두 점 잡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거 골라보세요. 잘 봐. x1보다 x2가 더 크면 x1의 세제곱이랑 x2의 세제곱이랑 2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렇다는 거는 이게 참이지. 즉 fx가 x3승이면 증가하는 거 맞지? 증가함수야. 근데 도함수는 어때? 0보다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아도 되지. 순간적으로 0이 돼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0이 되는 순간 증오가 들어가야 된다고. 단 조건이든 단. 상수함수는 제외를 합니다. 왜 상수함수는 제외를 할까?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뭘 헷갈리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며요. 그럼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인데 다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치? 근데 불행히도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뭐가 나? 0이 되지. 그럼 증가하지 않는다고. 자, 증가감소는 평균 변화율의 부호로 판단을 하는데 그 평균 변화율의 값이 미분계수의 값과 아주 비슷할 뿐이에요. 근데 미분계수는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논리. 됐어? 그래서 상수함수는 제외를 한다.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했냐면 밑에 함수의 극대극소 설명을 하려면 이제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 자, 쉬운 거 하나 해볼게요. x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을 구해봐라 라고 물어본다고 칩시다. 자, 우리는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는 원래는 평균 변화율의 부호를 봐야 돼요. 근데 평균 변화율의 부호를 보는 것보다는 뭘 관찰하는 게 편하냐면 도함수를 관찰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할 건데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하려면 당연히 이 함수를 뭘 먼저 해야 되겠어?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미분을 해놓고 감소하고 싶다며. 감소하려면 도함수가 0보다 어때야 되겠어? 당연히. 어떻게 되면 돼? 증가할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지? 감소할 때는 0보다 상식적으로 어떨까?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럼 x가 얼마 나와요? 0부터 2까지. 사실은 0일 때랑 2일 때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하기가 어려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졸려? 그럴 수 있지. 어제 늦게 잤어?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구간을 골라주면 이렇게
열린 구간 0부터 2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닫힌 구간을 잘 쓰지 않고 저걸로 갑니다. 왜냐면 0에서는 그래프를 요거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순간적으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게 0이랑 2거든. 그럼 0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는 이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기 때문에 들어가 빠져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함수의 증가 감소와 사실 함수의 극대극소 f'x와 함수의 그래프 이 세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키워드를 뽑자면 너의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부호. 자,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파트와는 사뭇 좀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도함수의 부호가 딱히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고. 자, 두 번째는 함수의 극대극소인데 극대극소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개념이 한 3번 정도 되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극대극소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방식 자체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우리 대학교에서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정의를 해주면 되냐면 x는 어떤 열린 구간 잠깐만 이렇게 쓰자. x는 a에서 극대이다. 이거를 만족하면 x에서 극대이고 극대이면 이거를 만족을 하는데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을 건데 이렇게 열린 구간 a 빼기 h a 더하기 h 열린 구간이에요. 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 면을 만족하는 양수 h가 존재한다. 되게 좀 복잡하죠, 그죠? 개념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냥 주변 값보다 값이 크거나 같으면 거기서 극대입니다. 주변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영어로도 바운더리라고 부르는데 그냥 정말 작은 어떤 열린 구간을 뜻해요. 그럼 내가 봐봐. 여기가 만약에 A야. 그럼 너네가 A-H, A 더하기 H를 잡는다는 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A 빼기 H랑 A 더하기 H를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이 모든 X들이 이 함수값들이 A에서의 함수값인 FA보다 좀 어떤 것 같아? A에서 딱 그으면 이 주변 애들은 다 얘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지? 즉 A에서의 함수값이 주변 아이들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예컨대 여기 지금 5명이 있잖아. 그 중에 성현이가 예를 들면 시험을 봤는데 제일 잘 봤다 치자. 예를 들어 뭐 오늘 빵점이지만 제일 잘 봤어요 오늘따라. 그래서 제일 잘 봤다고 치면 너는 이 아이들 중에서 극대값이 된다고. 왜? 너는 이 대치동 아이들의 최대값은 아니겠지. 너보다 더 잘 본 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요 작은 범위에서는 극대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범위에서. 그래서 얘는 극대라고. 봐봐. 내가 함수가 설령 이렇게 증가를 해. 그러면 이쪽의 함수값들은 얘보다 더 크지. 그렇다고 얘가 극대가 아닌 거는 아니야. 그 작은 범위에서 잡을 수만 있으면 극대가 돼요. 그 대신 뭐는 아니야? 최대는 아니죠. 분명히 얘가 더 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극대라는 개념과 최대라는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지. 보통 극대가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런 거야.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a, a에서의 함수값이 fx, 그 구간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보다 정의상 크거나 같으면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왜 등호가 들어가게 되냐면 애초에 a라는 점이 이 구간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를 빼버리면 a가 이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 a에 대해서는 또 제외를 해야 되고 정의가 좀 불편해지죠. 그래서 아예 등호를 넣어버렸다고, 정의 자체에. 증가감소의 정의는 등호가 안 들어가. 증가감소할 때는 어땠어?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어? 아니었지.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큰 거였어. 근데 이걸 극한을 취하면서 도함수, 너의 미분계수 입장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았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건 괜찮았어. 근데 극대극소, 극대의 정의는 어때? 애초에 fa에서 함수값이 주변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럼 너네가 이 점에서는 극대가 될까 안 될까? 주변보다 값이 크거나 같은지 아닌지만 보면 돼.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죠? 얘는 어떨까?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어? 괜찮지? 왜? 크거나 같은 거니까. 주변 값과 같아도 괜찮아요. 예컨대 너네가 시험을 봤는데 다 10점이야. 그러면 너는 극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값이 다 같아도 괜찮아. 근데 재밌게도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 극대이기도 하겠지만 극소이기도 하겠죠. 극소의 개념은 당연히 반대일 테니까. 작거나 같은 쪽일 테니까.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일 수가 있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발생한다. 됐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점은 극대이면서도 극소가 둘 다 가능하다. 극대이자 극소가 되는 거고, 얘는 극대인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면 여기는 극소인 거죠. 자, 이런 정의들이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어떤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자. 얘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나? 증가해요, 이거? 증가할까, 안 할까? 증가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자, 3명은 안 한다고, 1명은 한다고 그러고. 서율이는 어떨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죠? 왜 안 할 것 같아? 증가하기 위한 내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지금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었어? 아니야. 도함수에 대한 판단은 언제만 하는 거야? 미분 가능할 때만 하는 거야. 얘는 저런 데서 불연속이니까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겠지. 원래 증가감소는 누굴 가지고 판단해? 원칙적으로는 미분계수가 아니라 평균 변화율로 판단을 해요. 너네가 이거 임의의 두 점을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로 관찰한다고 생각해봐. 어때? 증가하죠. 증가하잖아? 증가할 텐데. 임의로 두 점 연결하면 다 증가할 텐데. 다 기울기 양수일 텐데. 너네가 어떻게 연결해도 양수잖아. 이렇게 연결해도 양수고 다 양수잖아. 아니야? 그럼 얘는 증가한다고. 이거 증가하는 함수예요. 즉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함수가 증가감소, 극대극소가 되기 위한 조건과는 연관은 없어요. 미분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이제 연관성이 생기는 거고. 자, 그럼 이런 함수는 어때? 봐봐.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x는 a래. 그럼 우리는 a에서 이 함수는 극대이다, 극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셋 중에 뭘까? 아무것도 아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넌 a라는 점에서 뭘 보라고 그랬어 내가? fa가 주변 값들과의 관계만 보라고 그랬잖아. 극소이다. 서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극소예요, 극소. 지금 민재 빼고는 애들이 지금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요. 봐봐. A에서 함수 값은 너죠. 주변의 값들은 얘네예요. 어때? 주변 값들이. A에서 함수 값보다는 좀 크거나 같지. FA가 주변 애들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렇다는 건 A에서 극소라고. 됐어? 너네가 이렇게 막 불연속이 된다지 하면 굉장히 헷갈려 한다고. 이게 잘 잡혀 있어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접했을 때 할 수가 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를 만족하는 양수 H가 그냥 존재한다고 그랬지. 주변이라는 걸 내가 넓게 잡으면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좁게 잡으면 어떻게 해? 해지. 그러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진짜 이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는 너네 마음인데 단 하나의 H에 대해서라도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라고. 이 명제 자체는. 근데 명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이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양수 H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고. 보통은 이 존재하는 양수 H는 아주 작게 잡는다. 아직도 헷갈려? 자, 그럼 이걸 해볼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다고 칩시다. 자, A에서 극대이다, 극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뭘 것 같아? 머릿속으로 FA를 긋고 주변을 보세요. 어떤가? 왼쪽보다는 어떤지, 오른쪽보다는 어떤지. 니네가 FA를 그었어, 이렇게. 그리고 H라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급적이면 아주 작게 잡으라고 했지. 아주 작게 잡아볼게. 자, 어때?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판단한다고. 너네한테 그냥 그래프 주고서 다음 그래프가 극대 또는 극소인 x값의 개수를 구해라, x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네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됐어? 오늘 수업 어렵다고 했죠, 조금. 자, 요게 이제 정의고 이제 너네가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건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f'x와의 관계예요. 도함수와의 관계인데 fx가 미분 가능하면 이면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f'x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이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가 됩니다. 즉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부호 변화. 극대가 극소하고 극소가 극대가 돼요? 응? 아니,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점에서 극대가 되고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가 된다고.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f'x가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너네가 미분했던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마일이랑 1이랑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여기선 부호가 양수지, 여기선 음수지, 여기선 다시 양수지.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를 f'x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양수면 fx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 구간에서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요. 증가한다고 적당히 그려,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가 되면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버리죠. 이렇게 딱 접한다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되면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된다고. 이렇게. 다시는 이제는 증가하죠. 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뭐가 될 것 같아? 얘는 주변보다 값이 좀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는 f'x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은 함수의 극대극소는 단순하게 부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도함수를 기준으로 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부호의 변화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달라지지 않으면 극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데서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0이 된단 말이야. 그지? 접선의 기울기 0 됐죠. 내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잠깐 0 되고 다시 감소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어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오려면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0을 거쳐서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동시에 어떤 f'A가 0인 순간을 관찰하게 돼 있다고. 이거를 관찰을 하되 전후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극값을 가지는 거고 부호 변화가 없으면 없을모 극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 도함수가 x제곱이라고 합시다. 도함수 x제곱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너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니까 증가한다고. 증가하다가 잘 보시면 0일 때 도함수가 0이에요. 그렇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지. 이거에 딱 접하거든. 그리고 다시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나는 이 점에서 극값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주변보다 값이 크거나 같지도 작거나 같지도 않죠. 왼쪽은 너보다 작고 오른쪽은 너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 결론. 증가감소 극대극소는 이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려. 자, 우리가 요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질 때가 극값을 가지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면 0을 거쳐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서 그 도함수가 뭐가 되는 점을 관찰을 한다? f'x가 0이 되는 점을 일단은 관찰을 한다. 0이 되는 점을 관찰을 하되 0이 된다고 해서 꼭 그 점에서 극값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면 그 점에서 꼭 f'x가 0이 될 필요도 없어. 자, 절대값 x 같은 이런 함수 있지. 자,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0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 보이죠? 누가 봐도 주변보다 좀 작거나 같잖아, 함수값이. 극소를 가지는데 그렇다고 이 함수 fx라고 한다면 f'0이 0이야? 그렇지 않지. 0에서 미분이 안 되는 함수잖아. 알잖아, 뾰족한 거. 그러니 어떤 함수가 a에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것과 f'a가 0이라는 것은 포함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집합 관계상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f'a가 0이지만 극값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도함수의 f'x 부호 변화가 없는 경우. 이렇게 얘는 부호 변화가 있는 경우. 근데 극값이지만 f'a가 0이 아닌 되는 경우는 x는 a에서 불연속이거나 혹은 미분 불가 이지만 그때 혹은
극소인 그런 케이스가 있다. 예컨대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방법, 미분이 안 되는 함수에서도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좀 폭넓게 다 가르친 거고 쉽게 설명을 하면 맨날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고 걔네 갖다 대입하면 극대극소야 보통. 근데 부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부호가 달라지지 않으면 극값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지금 요거까지는 좀 엄격한 것까지 설명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는 맨날 뭘 하냐면 fx를 미분해서 인수분해한다고. 미분하고 인수분해, 미분하고 인수분해, 미분하고 인수분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2차 함수를 미분하고 인수분해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뭘 쓰는 경우도 있을까 당연히.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를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뭘 쓰는 경우도 있을까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걔네 갖다 넣으면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떤 경우도 있다? 안 돼. 화장실 같은 경우 없다. 기다려. 안 돼. 좀만 참아. 아, 저 커피 빌려달라고 그래. 좀 이따 쉴 거야. 금방 쉴 거야. 쉬는 시간 하면 또 어차피 깰 거잖아. 응.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당연히 이쪽 파트에서도 통용되는 논리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딱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너네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보통 공부를 충분히 체계적으로 학습을 잘 쌓아가시면 아, 이거 나왔어. 이거 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 이게 되게 판단이 기계적이라고. 너네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을 위한 어떤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하나 해볼게. y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2의 극대 극소 값을 구해라 라고 합시다. 자, 극대값, 극소값은 뭘 말하냐면 극대가 되는 x좌표에서의 함수값을 말해요. 다시 함수가 어디서 극대니 극소니를 물어볼 때는 그냥 x좌표만 말하는 거고 미분에서 0되고 부호 변화하는 그 x값만 말하는 거고 그 x값을 함수에다가 대입한 그 함수값을 일컬어서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부른다고. 뒤에 값이 붙으면 그건 함수값을 말해요. 어디에서 극대니 극소니라고 물어보면 그냥 x좌표를 말하는 거고 얘는 지금 x좌표를 구해서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일단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왜 한다고? 극대극소를 구할 때 미분을 왜 한다고 했어? 부호 변화 맞는데 뭐가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도함수가? 그러니까 부호가 변하는 점인데 부호가 변할 때는 항상 값이 뭐가 된다고 했어?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우리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0이 되는 점 중에서도 부호 변화가 있는 애를 고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논리야. 자, 그래서 미분을 해봤어.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 는 0을 했어. x값이 나오지. 0하고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질문. 2차 함수인데 실근이 2개야. 그럼 부호 변화가 있게 없게?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어요. 2차 함수인데 실근이 있는데 부호 변화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 어떤 경우? 어떤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만 있어요. 자, 다시 2차 함수인데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실근이 2개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어. 판별식이 양수야. 그럼 무조건 부호 변화 있다고. 부호 변화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있다고 2차 함수는. 그래서 실근 2개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그 값을 갖는다고. 그러니 너네한테 만약에 다음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시오 라든지 아니면 그 값을 가지게끔 하는 무슨 A의 범위라든지 그 값이 없게끔 하는 A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너의 도함수의 부호, 즉 2차 함수의 어떤 부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2차 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2차 함수의 판별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보통 3차 함수를 많이 내거든. 그래서 0이랑 마이너스 1을 구했어. 얘네를 어떻게 한다? 얘네를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자, 그럼 봐. 0이랑 마이너스 2 중에서 극대인 순간은 0이랑 마이너스 2 중에 언제가 극대일까? 자, 극대가 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뀐다고 그랬지? 뭐에서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 다시. 도함수의 부호는 뭐와 관련돼 있다? 함수의 증가 감소와 관련돼 있어. 자, 너네가 머릿속에서 극대가 되는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극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야. 증가한다는 건 뭐다? 도함수가 플러스,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 어디겠어? 마이너스 2가 극대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이건 마이너스. 지금 이 f 프라임 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야. f 프라임 x의 부호만 본다고. 너는 지금 f 프라임 x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f 프라임 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양수잖아. 함수값이. 이거의 부호가 fx의 증가 감소예요. 우리는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는 거잖아.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너네가 가끔 뭐 이런 소리 한다고. 있으면 뭐 감소한다. 개소리죠. f 프라임 x가 감소하는 거지 fx가 감소하는 게 아니야. fx는 여기서 감소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얘가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가 되고 0일 때가 극소가 나와요. 갖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으면 0 들어가면 2죠. 그래서 극대값은 극소값이 2고 극대값은 마이너스 2 갖다 넣어보시면 아마 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 함수의 그래프 안 했네.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너네한테 그려줬어. 자, 도함수를 내가 그려놨지? 도함수를 그려놨으면 이걸 가지고 너네가 fx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게끔? 함수가 증가하게끔. 근데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착 접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감소하되 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증가하게. 이게 도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죠. 됐지? 졸려? 쉬어? 제가 뭐 11시에 갈 거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딱 1시간만 하고 가. 11시에 가고. 응. 봅시다. 다음에도 이렇게. 다음에도 숙제 안 해볼 건가요? 모르겠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어쨌거나 fx는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증가 감소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해요. 도함수를 구해줍시다. f 프라임 x는 3x제곱 2ax 플러스 a가 되겠지, 그지?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어때야 된다? 0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된다고 했어? 증가하려면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0. 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 되죠. 요거거나 아니면 요거거나, 그지? 요거는 판별식이 0인 거, 요거는 판별식이 음수인 거. 둘을 합쳐주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이렇게 한다고. 판별식 써주면 되죠? 짝수근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3a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부터 3까지. 괄호 2번 보시면 이번에는 실수 전체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4라는 구간에서 감소하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 어쨌거나 증가 감소해야 되는 얘기고 어쨌거나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함수를 구해봤는데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까지. 자, 요게 이제 1부터 4에서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0보다 작거나 같기는 한데 1, 4라는 열린 구간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을 필요는 없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려면 이렇게 축이 지나가겠지? 자, 1과 4는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1, 4 뭐죠? 어디에 있어야 돼? 요런 데 1이 있고 요런 데, 약간 요런 데 있으면 되겠죠? 예컨대. 즉 우리는 f'(x) 기준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사실은 같은 것까지는 괜찮고 역시 4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구간 내에서는 다 0보다 작거나 같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f'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f'4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고.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가 1이어도 어때? 요 사이는 어쨌거나 0보다 작거나 같죠? 괜찮죠? 그래서 실근이 1 또는 4가 돼도 괜찮아. 그래서 갖다가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뭐 돼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2번 보시면 눈으로만 설명할게요. 오른쪽 2번. 다음 함수가 역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할 때 A값의 범위를 구해라. 첫 번째 뭐 한다? 이 함수를 미분한다.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했으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미분한 도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이 도함수에 뭘 이용한다?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다. 1-1번하고 똑같다. 자, 3번은 어때? 3번 너네가 해볼까 이제? 풀어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여태껏 1, 2, 3번은 그러니까 1번, 2번은 증가한다에 대한 이야기였고 1-1번과 2번은 3번은 이제 감소한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기 위한 조건. 근데 잘 보시면 fx는 최고차항이 음수죠. 음수. 근데 증가 감소는 여전히 누굴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한다. 이쪽은 생각보다 쉬워요. 조금 익숙해지면. 근데 이제 내가 이 행위를 왜 하는지만 좀 알면 돼요. 마지막에 뭐 한 거지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그럴까? 왜? 이게 뭘 뜻하는데? 증가의 방.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려서 해봐. 그렇게 안 생겼잖아. 이렇게 안 생겼다니까. 그렇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거거나. 그렇게 되면 될까? 잘 보세요. 지금 3번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어쨌거나 실수 전체에서 감소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의 도함수인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3 너가 0보다는 작거나 같고 싶어요. 여기서 부동호가 바뀌었죠. 이제 증가할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감소할 때는 작거나 같은 거. 저기서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렸듯이 여기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축은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요거는 판별식이 음수인 거고 요건 판별식이 0인 거야. 역시 둘을 합쳐주시면 판별식은 0보다는 작거나 같죠. 재밌게도 증가할 때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감소할 때도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판별식의 부호라는 거는 이 2차 함수와 x축의 만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x축과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이 정도가 된다고. 즉 감소한다고 해서 판별식이 갑자기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도함수가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지는 않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a제곱 빼기 가 작거나 같다 0.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거꾸로 아니 기분 탓입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음 fx가 이와 같은 닫힌 구간 2부터 무한대 열린 구간 반개 구간이라고 부르거든. 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즉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증가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면 되게 쉬워요. 실수 전체가 되면 그냥 판별식 바로 쓰면 돼요. 근데 범위가 제한이 되면 조금 불편한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역시 f'x의 부호를 볼 거고 미분을 해서 6x제곱 마이너스 6 a 플러스 2 x 더하기 12a. 자, 요게 일단은 증가하고 싶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보고 싶어. 근데 어떤 구간에서 보고 싶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범위에서 제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식을 딱 봤는데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안 된다고? 6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여기가 2a니까 x 빼기 a, x 빼기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요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너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려면 자, 2차 함수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2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a고 2일 수도 있죠. 그지? 자, 첫 번째 상황은 이걸 만족하니 안 하니? 2보다 커나 같다는 거는 얘보다 오른쪽이에요. 그죠? 이 동네에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 아니야?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음수지? 안 되지? 얘는 어때? 2보다 커나 같다는 건 얘보다 오른쪽, 이쪽에서 0보다 커나 같은 건 돼? 안 돼? 되죠? 얘는 어때? 얘도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되고 너는 안 되는구나. 즉 A 값은 2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도 괜찮죠? 이 답은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5번 중간의 밑줄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밑줄.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정확한 이제 조건이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뭐게? 역함수가 어떤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 대응. 맞아. 대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뭐가 될 것? fx가 하나씩. 되게 비슷해요. 하나씩 대응되는 걸 뭐라고 부르죠? 1대1 1대1 대응이 될 것. 자, 위에다가 1대1 대응. fx가 1대1 대응이 될 것. 자, 그럼 두 번째,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랑 뭐가 돼야 되죠? 함수가 되면서 탈락? 뭐가 돼야 되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이면서 개수가 똑같아. 아주 비슷해요. 뭐 개수가 똑같다는 게 뭐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 자, 좀 더 엄격하게 표현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위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 공수 2에 나온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결국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도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자, 1대1 함수 다시 밑줄 치고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연속 함수인 경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써주세요.
연속함수인 경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 즉 연속함수가 아니라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 우리 대표적인 거 혹시 이런 거 알고 있나요? 너네 이런 함수 본 적 있어? 이런 거? 이거 대표적인 1대1 대응이에요. 불연속이지만. 왜냐면 1대1 대응은 뭐야? 이렇게 그으면 단점에서 만나는 거야. 단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그어도 단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었는데 두 점에서 만나면 뭐가 안 된다? 함수가 안 된다. 왜냐면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y좌표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었는데 두 개에서 만나면 뭐가 안 된다? 1대1 함수가 안 된다.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y값에 하나의 함수값만, 하나의 x좌표만 대응되는. 지금 선생님이 방금 그린 요거는 좀 유명한 예시이다. 근데 우리 3차 함수,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인 거 알고 있잖아. 연속함수니까 우리는 결론은 뭐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뭐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부호가 뭐냐면 양수니까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면 되겠지. 즉 여전히 이 문제 풀이의 결론도 뭐라는 거야?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땡땡땡 f'x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실수 전체에서의 증가 감소, 무슨 뭐 역함수 존재성, 무슨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표현들 나오면 우리는 그냥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만. 실수 전체가 아니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6번. 다음 함수의 극 대값이 12일 때 A값과 극 소값을 구하고 어쨌거나 극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자, 극값을 구하려면 함수를 미분을 하겠지. 일단 fx도 써놓을게요. x 3승 빼기 3x 더하기 a인데 극대극소가 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줬습니다. f'x는 3x제곱 빼기 3. 증가감소와 좀 다른 점은 극대극소가 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호를 보는 게 아니라 는 0이 되는 순간을 관찰을 한다. x값은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둘 중에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고,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여기가 바로 극대가 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여기가 극소가 됩니다. 참고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습은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비율 관계라든지 좀 더 함수의 성질들을 설명을 할 건데 지금은 그냥 부호에 따라서 대충 증가, 감소, 증가만 살려서 그리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극 대값이 12래. 즉 어디서의 함수값이 12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12입니다. 마이너스 1 갖다 넣어보시면 마일 더하기 3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2가 나오죠. a 더하기 2가 12. a는 10. 마지막으로 1에서의 함수값이 극소인데 1 들어가면 1 빼기 3 더하기 a니까 a 마이너스 2라서 극소는 8이 됩니다. 끝. 넘어간다. 자, 괄호 2번을 보시면 최초로 뭐가 등장하냐면 4차 함수가 등장하죠. 그죠?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의 극소값이 4일 때 a값을 구하고 극대값이 있다면 구해줘라.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fx 써주시고 4차로고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 미분해서 인수분해 한다라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더하기 16. 자,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보겠다는 거지. 보니까 언제예요? x는 마이너스 a에서 근을 가죠. 그지? 마이너스 a 말고 근을 갔나요? 보니까 넘어가면 이제 x3승는 마이너스 a3승이니까 x는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요거 이외에는 근이 없어요. 문제에서 극소값이 4라는 얘기는 지금 애초에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a밖에 없죠.
당연히 극값을 가지면 어디서 갖겠어? 마이너스 a에서 갖겠지. 즉 극소값인 4라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a에서의 너의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갖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의 부호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있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a에서 이 도함수인 f'x가 0이 된다고. 그럼 너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보다 커지면 x값이 더 커진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 함수값이 더 커지겠지. 0보다 값이 더 커지겠지. 이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너보다 작으면 작았겠지. 그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즉 우리 fx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증가하는 모습이 된다고 이렇게. 대칭이 되진 않아요. 이차 함수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4죠 4. 즉 a를 갖다 넣어. 그럼 얼마나 마이너스 a를 갖다 넣으면 a 4승 마이너스 4a 4승이 마이너스 3a 4승이죠. 마이너스 3a 4승 더하기 16이 4인 거죠. 짠.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나오지? a 4승이 10이 나오나? a 제곱이 2 루트 3이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오나? 그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극대극소 값의 부호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a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닌가? a 제곱. A가 왜 2루트 3? A 제곱 왜 2루트 3? 왜냐면 a를 대입한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너가 a 4승 마이너스 4a 4승 더하기 16. 그래서 마이너스 3a 4승 플러스 16이 4. 넘어가면 12. 죄송. 이게 맞나요? 응.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죠. 얼마 루트 2가 나온다. 극대값은 없다. 이렇게 쓴다고. 극대는 없다. 왜냐면 보니까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잖아. 넘어간다. 자, 7번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거 구하고 극소값이 둘 중에 어디가 극소인지 구하고 대입해서 a값 구하고 나머지 하나 대입해서 극대가 되는 점 구하고 이런 식으로. 맨날 여기로 배달시키면 못 찾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전화하던데. 맨날 전화 오던데. 주문이 수락됐습니다. 극소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죠. 맞아요. 거기가 극소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는 항상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음수면 거꾸로 해.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항상 극대가 나온다. 물론 극값이 있을 때.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 내용이고 오늘은 그냥 베이직하게 미분해서 도함수 부호 보고 맞춰서 극대극소 판단하고 이 정도. 자, 해보겠습니다. fx 이렇게 생겼고 도함수 구할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a제곱는 0이 되는 값을 구해봤고 넘겨서 약분하고 x는 얼마 a가 나오죠. 근데 a는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a가 양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a가 이쪽이고 플러스 a가 이쪽이란 말이야. 즉 우리 fx 기준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다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래.
A에서의 함수값이 마팔이라는 소리죠. A를 갖다 넣어보시면 A 3승 마이너스 3A 3승 더하기 8는 마팔 이렇게 넘겨서 약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A 값은 2가 나와요. 대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 그러니 마이너스 A 3승 더하기 3A 3승 플러스 8은 얼마? 8, 12, 24 나오나? 나온다. 맞아요? 맞겠지 뭐. 넘어간다. 우이. 이제 할로윈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할로윈이어서 나왔네요. 이태원 생기 때문에 이태원에서는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죠. 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아니 선생님 고2 때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때 이제 간단한 분장을 해오면 숙제를 안 해도 바로 보내주기 약간 이런 걸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너네 아니 분장이 대단한 분장이 아니에요. 그 아마 내 수업 동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 높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혹시 약간 가면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본 적 없니? 봤을 수도 있는데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그 가면 같은 거 쓰고 이제 수업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할로윈이었습니다. 하나만 쓰고 하면 돼요. 뭐 그렇죠. 페이스 페인팅 하고 와도 돼요. 그럼요. 무조건 숙제 안 하죠. 그때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중동고등학교 남학생과 한영외고 여학생이 둘이 커플이었어요. 둘이 커플이었는데 근데 같이 다녔죠. 그래서 그 중동고 반이었거든? 중동고 반이었는데 그 한영외고 여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숙명여고 여학생도 하나 있었고 아무튼 중동고 반인데 그냥 듣겠다고 해갖고 수업 들은 애들이 있었는데 근데 둘이 커플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남학생을 분장을 해주는 그 부분도 잠깐 그 영상에 나와요. 근데 남학생이 되게 잘생겼거든. 헐 좋다. 진짜 너무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되게 약간 딱 엄친한 스타일. 뭐 술 담배도 안 해요. 되게 건실한 청년.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대단히 잘생겼다는 자각이 별로 없는 느낌? 잘생긴데 멋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선생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잘생긴 애들은 무조건 조회수 제일 높은 거 보면 돼요. 선생님 그 가면 쓰고 수업한 거 있어요. 거기 중간에 이제 스킵해서 넘기다 보면 어떤 여학생이 그 남학생 얼굴 분장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애들은 나중에 헤어지고 둘 다 재수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둘 다 재수 엔딩이었고 둘 다 심지어 재수학원도 같았어요.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잘 살고 있겠지. 자, 보겠습니다. 둘이 헤어진 상태로 따로 재수를 하는 상태에서 같은 재수학원에 있었다니까. 자. 그래? 그렇죠. 보겠습니다. fx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극대값이 0이래요. 극대값을 구하려고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지금 극대극소 문제는 계속해서 뭘 하는 거를 볼 수 있냐면 미분하고 인수분해하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는 0이 되는 거 조립제법으로 살짝 관찰해 보니까 1일 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조립제법 써줄게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인수분해 되죠. x, y에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자, 요게 이제 또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f'x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제곱이고 중근이고 얘는 단일근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극대값이 0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0을 한번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서 얘가 이제 극대인데 왜 그러냐면 자, 요거의 부호가 뭘까? 이만큼은 부호가 항상 어떨까? 항상 0보다는 좀 작거나 같죠. 왜 그럴까? 얘가 제곱이니까. 그지? 사실은 마이너스 4를 제외하면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건데 앞에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자, 얘는 어때?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뀔까? 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에서 뭐로 넘어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지. 이렇게. 근데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 음수가 곱해져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 녀석식 전체는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서 뭐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요. 그렇다는 건 이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뭐다?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된다? fx는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바뀌었으니 극대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된다. 질문. 성경아, 이거 1에서 극값이 가질까 안 가질까? 1에서. 도함수가 1에서 지금 0이거든? 가질까요? 왜?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지? 미분 가능할 때? 0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뭐가 그러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네 글자로? 부호의 변화가 있어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부호 변화. 1 주변에서 부호 변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이거 0보다 항상 어떻다고 그랬어? 작거나 같다고 그랬잖아. 쟤까지 포함하면. 어쨌거나 1 전후에서 x 빼기 1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부호가 딱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건 1에서 극값을 가지질 않는다는 거야. 자, 이 도함수를 너네가 지금은 이 3차 함수를 그리기가 어려운데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초고차항이 음수잖아. 그래서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1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2에서는 그냥 근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사실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중근을 가지고 그냥 근을 가지고. 중근 가질 때는 접하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1 주변에서 어때? 부호 변화가 없죠. 마이너스 2에서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있지. 그지? 그러니 극대를 가지고 극소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4차 함수 맞춰서 또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준다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증가, 접선의 기울기 0,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돼. 다시 감소해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왼쪽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모양이 3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마이너스 x 3승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온 이유는 뭐다?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에 갖다 대입하면 A값 나오고 극소값은 있다 없다? 극소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다 비슷한데 9번 하나 풀고 10번 풀고 9번 하나 풀고 11번은 10번은 안 풀게요. 9번 오시면 다음 함수에 대하여 마일과 3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a, b 값을 구해달래.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하고 극대값이 7일 때 C값과 극소값을 구해달래. 자, 일단은 우리가 뭘 문제에서 줬냐면 너의 최고차항을 줬죠? 3ax 아니고 3ax 제곱이에요. 오타입니다. 오타. 3ax면 당연히 옆에 거랑 합쳐줬겠죠? 3ax 제곱이고 bx 플러스 c 이거 고쳐주세요. 3ax 제곱이야. 자, 마일과 3에서 극값을 간다는 건 너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3x제곱 6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도함수가 마일과 3을 뭐로 가져야 된다? 도함수가 마일과 3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 도함수의 실근이 원함수 fx가 극값을 가진 x 좌표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쓰면 돼? 3x 플러스 1에 x 빼기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거 정리하시면 당연히 a, b 값이 나오게 된다고. 얼마나? a는 아마 마일 나올 것 같고 아닌가? b는 슉슉 막 9 나오나?
그래서 a, b 값을 구했어요. a, b 값을 구하면 fx에서 상수항 c를 빼고 다 구할 수 있거든. 마지막에 괄호 2번 극대 극소 값의 차이를 구해달래. 어쨌거나 나는 fx에다가 마일도 넣고 3도 넣고 함수값 두 개를 구할 수 있지. 즉 극대 극소 값의 차이는 f 마이너스 1에서 f9를 f3을 빼주면 된다고. 이렇게. 근데 a, b 값은 나와 있으니까 산수는 니네가 하면 되겠죠. 산수는 계산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극대 극소 차이 공식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차이 공식을 알면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다. 대입을 안 해도. 마일 넣고 3 넣고 빼는 건 어렵지는 않지, 그지? 마일이 항상 극대예요. 최고차항이 양수면 왼쪽 게 항상 극대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거꾸로 최고차항계수 음수면 감소, 증가, 감소. 얘는 이제 마일 1쪽이 극대. 너가 극소. 문제에서 극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상수 C값도 이제 구해지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풀어봅시다. 생각보다 속도가 느린데? 어떡하지? 12시까지. 나쁘지 않죠? 엄마 그래서 11시에 온대? 응, 그래. 니네 엄마도 11시에 오신대? 저요? 아, 넌 알아서 가던가? 엄마 오는데 11시? 뭐 11시. 11시에 오시라고 해? 10시 저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면 1시까지 나는데 2시까지 나면 상관없어. 그래? 되게 전생에 물귀신이었나? 뭐지? 신기하네. 1번이요? 11번 해보세요. 아이고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아쉽다. 배달원이 고객의 음식을 픽업했습니다. 아, 벌써 이등이랑 한 거야? 배달 중. 지명판. 재미가 없어. 학원에 1시까지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다음에 할게 없을까? 1시까지 나오지 신고하면 빨리 봐. 마이너스 하면서 극대값 1을 갖고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를 fx를 구해달래. 참고로 지난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9x 플러스 1일 때 fx라는 함수를 식을 어떻게 세운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fx의 식을 설계하는 방식. 어떻게 한다? fx에서 접선을 어떻게 한다? 저는 fx에다가 접선 방정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 나온다. 나눈다고? 2분? 안가? 빼면 뭘 근으로 갖는다? 일단은 접점의 x좌표를 인수로 갖는데 몇 번을 인수로 갖는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 fx와 gx가 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서 설명을 했고, fx와 gx가 예를 들면 t에서 접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간다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FT는 GT. 또 F T는 G 프라임. 그렇지, 거기까지가 기본인데, 그러면 서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에서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새롭게 hx라고 정의를 하면 h't와 ht는 둘 다 각각 뭐가 된다? 값이? 같다. 아니, ht랑 h't는 값이 뭐가 되겠어? 그러면 서로 뺀 거니까 0이 되겠죠. 원래 이거라고 봐봐. 접한다. 이때 이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야? t 갖다 넣으면 당연히 0이고 미분하면 f', t, g', t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hx가 다항함수면 hx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
뭘 인수로 가죠?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면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가요. 끝. 요게 이제 함수에 도입을 주는 방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여기서 fx를 기준으로 식을 쓴다는 거는 fx는 x 빼기 t의 몫이 있고 더하기 gx 이렇게 쓴다고 이씨. 제곱.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식을 뭐라고 쓴다. 여기 보시면 fx 0에서의 접선이 너니까 fx에서 너를 뺀 게 x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x제곱에 ax 플러스 b 써놓고 더하기 9x 플러스 1 이렇게 쓴다고. 이게 0,1에서의 접선이 9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식으로 다 녹여낸 식이라고 이게. 근데 뭘 알려줬어?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데 왜 내가 ax 플러스 b라고 썼어? fx가 뭐니까? fx는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쓴 거지. 모르면 qx라고 쓰는 거고 아니까 만약에 최고차항계수를 1이라고 썼으면 x 더하기 알파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크게 두 개 쓰면 되잖아 이제. 마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데 f 프라임 마3는 0 f 마3는 1 요거 딱 두 개 갖다 쓰면 식 두 개 미지수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F 마삼이 왜?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며. 극대값이 1이라며. 계산하면 나와요. 중요합니다. 넘어가. 그래서 극대극소가 연락 많이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오고. 뒤에 그래프 쬐끔 나오고 이제 끝인데. 자, 좀 더 풀어봅시다. 뭐 해볼까? 12번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고. 13번 보세요. 13번. 13번 보시면 마일에서 극대값 5를 가지고 1에서 극소값 1을 갖는 3차 함수 fx를 구해라. 이거를 좀 그림을 그려본다고 치면 마 1,5를 지나야 되고 1,1을 지나야 되지. 그리고 극되고 극소니까 우리 3차 함수는 사실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모습이에요. 요거 이해가요? 이렇게. 비율관계나 이런 3차 함수의 특징적인 요소를 쓰시면 되게 쉽게 바로 나오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가 이제 2대 1이거든. 여기가 지금 2가 나와. 원래는 뭐 이건 이제 모르실 텐데 자 어쨌거나 얘는 y는 5가 되겠죠. 여기를 알파라고 잡읍시다. 뭔지 모르니까 보조선을 그어서. 그럼 이 y는 5랑 fx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거 보이지, 그지?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너에서 너를 뺀 함수인 fx 빼기 5는 x 더하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뒤에는 몰라요. ax 플러스 b라고 놓자고 그냥. 이렇게. 됐지? 요거 이해가? 9x 플러스 1과 접하듯이 얘는 누구랑 접한다고? y는 5랑 접한다고.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갖다 그으면 극대니까 접할 거라고. 너네가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접한다라고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도 y는 5를 그으면 당연히 접한다고 그림상.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fx에서 5를 뺀 거. 5를 넘겨갖고 이제 다. 자, 또 뭐야? 미지수 a, b지. 식 두 개 뭐 쓰겠어? 이번엔 f 1이 f-1이 5인 건 이미 여기서 접하는 데서 끝났지. 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f 1이 1, 또 두 번째는 식 두 개 필요하자. f 프라임 1이 뭐가 돼야 돼? 극소가 되려면? 여기서 극소가 되려면 아 왜 1이야 미분계수가? 뭐야? 극값을 가질 때 미분계수 얼마였어? 우리가 극값 구할 때 미분해서 뭐 되는 거 찾았어 계속. 0, f'1이 0이라고. 극값을 가지면서 미분이 되는 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무조건 0이에요. 여기서도 했잖아 지금. 이거 있잖아. f' 마3이 0, f 마3이 1. 이거 두 개 쓴다고. f' 1이 0, f 1이 1. 이식 두 개 쓴다고.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 15번 어차피 비슷한 유형이니까 역시 하나만 할 건데 여러분이 하나 해보겠습니다. 14번 해보세요.
해봐라.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언제 극값을 가질까? 언제 극값을 안 가질까? 극값의 존재성은 도함수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예요. 왔을 것 같아. 아직 보고 있네. 값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미분을 해봐야겠지. 그리고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겠지. 자,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실근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볼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잘 되니 안 되니?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도함수가 부호가 변하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지? 2차 함수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다시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무조건 부호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3차 함수는 너의 도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극값이 있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값이 없어요. 너가 작거나 같다 0. 크거나 같다 0. 너의 판별식이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쓰면 되지. 뭐 여기까지만 써놔.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9a 작거나 같다 0. 노. 실근이 없어야 된다니까. 없거나 하나. 중근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면 부호 변화가 있다니까.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요거거나 얘도.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어때? 뿔, 마뿔, 극값 이렇게 생긴다고. 얘는 극값이 없죠. 자, 그럼 괄호 2번. 0보다 큰 범위에서 극값이 두 개가 되는데. 어쨌거나 극값이 있다는 거는 똑같은 식에 대해서 판별식은 일단 0보다 크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둘 다 0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너는 f'x가 서로 다른 그냥 두 실근이 아니라 어떤 근? 양의 실근. 그러면 여러분이 공수 1에서 2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잘 학습을 하셨다면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을 거라고. 조건이 뭐야? 첫 번째. 합이. 양수고. 곱도. 양수고. 판별식도 양수고. 하시면 됩니다. 합곱 판별식 됐어요? 그래서 합 2, a 플러스 2 양수. 곱, 뭐 3으로 나눌까? 3a 양수. 판별식 양수. 요렇게 세 가지 연립끝 이렇게 된다고.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이런 건 조금 어려워요. 넘어간다. 15번 비슷하다. 넘어가라. 16번, 17번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 보시면 16번과 17번은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4차 함수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3차 함수, 요 도함수를 3차 방정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무슨 소리냐면 자, 일단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는 17번으로 할게요. 17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자, 우리가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x4승 마이너스 4에 a 빼기 1 x3승 더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1 x제곱까지. 자, 문제에서는 극대값을 갖는데요. 극대가 있다. 그렇다는 건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 봐. 그지? 자, 극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게 극대예요. 왜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극대니까. 너의 도함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다른 개형도 있긴 한데 너의 도함수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즉,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실근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 실근이 한 개일 수 있지, 그지?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는 점이 있니 없니 보니까 있어 없어? 이렇게 지나가면 왼쪽은 저기 실근 하나 보이지? 실근 왼쪽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실근일 때 0, 오른쪽 부분은 플러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지점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접한다고 다를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 어디에 있죠? 세 개의 실근 중에서 정 가운데. 자, 이 부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지점이 된다고. 역시 x축이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즉,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아이고, 여기로 왔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다 놔주세요. 네. 그냥 입구에 놔달라고 거기 써놨는데. 네, 감사합니다. 촬영도 하셔야 되고. 네. 아니. 2인당 하나입니다. 2인당 하나. 3개밖에 안 시켰어요. 분명히 써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여튼. 여기 처음 봤어요. 교실 안까지 오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자, 아무튼 너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도함수인 f'x가 뭘 가질 것? 뭐라고 했어 내가? 제가 도함수거든? 조건이 뭐라고 했어? 극대를 가지려면 f'x가 그러니까 어떤 근을 갖는다? 근은 몇 개를 갖는다? 그죠? 서로 다른 세실. 뭐랑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냐면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갖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에요. 4차 함수니까 도함수는 3차 함수죠.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3개까지 있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면 우리는 극대를 갖습니다. 언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양수일 때. 음수면 뒤집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극소값을 갖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이거야. 그럼 너네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기 위한 조건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3차 함수가. 근데 쟤를 일단은 인수분해를 미분을 해서 하면 되겠죠. 합시다. 자, 미분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지? 아까와 유사하게 3차 방정식이긴 한데 뭐가 가능해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요 녀석을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하려면 여기서 일단 x는 0이라는 실근 한 개가 나오잖아. 여기서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당연히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되지, 그지?
그럼 이걸로 끝일까?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식은 나올까? 왜 아닐까? 왜 아닐 수도 있을까? 이거 하면 이제 조건이 끝나겠냐고. 내 말.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2차식에서 근으로 뭘 가질 수도 있어? 0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즉 0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즉 a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면 돼. 끝. 이렇게 된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 왜냐하면 그냥 판별식 한 번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서 3차가 1차 곱하기 2차 형태가 됐는데 2차 함수 부분이 2차 방정식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요 1차 함수 부분에서의 실근을 너가 실근으로 갖게 되면 이쪽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만 이렇게 같아지니까 총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겠지. 그지? 그냥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 요거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에는 얘 때문에 틀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꺼내 빨리. 돌았나?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어요. 10개 남았지. 아니. 3개만 더 풀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밑줄 x축에 접할 때 양수의 이의 값은 x축에 언제 접할까? 아까 내가 그려준 거 기억하니? 3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x축에 접한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근이 두 개?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죠?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 되면 되겠죠. 극대극소의 함수값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우리는 x축에 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극대가 극소가 되는 걸 찾아주자.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6ax가 0인데 x는 0 또는 2a거든. 근데 양수 a잖아. 그러면 0 들어갔을 때 0이거나 2a 들어갔을 때 0인데 0 들어가서 0이면 4a가 0이니까 양수 a가 0이 될 수는 없고 우리는 2a에서 함수값이 0이다. 이렇게. 그럼 이걸 편의상 fx라고 부른 다음에 f2a는 0 해서 a가 양수 골라주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이고 자 19번은 뭘까? 그냥 눈으로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19번은 어떤 범위에서의 극대극소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죠. 0, 1 사이, 그 다음 1보다 클 때. 근데 극대극소는 언제 존재하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변할 때 존재해. 그지? 애초에 극대극소가 있다는 거는 이 3차 함수 fx의 도함수인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고 하나는 1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2차 함수에서 어떤 실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실근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 문제 유형을 뭐라 불러요?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근의 분리라고. 이게 근의 분리 유형이라고. 너네가 공수 원할 때 좀 썩 좋아하지 않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근의 분리는 어떻게 접근한다? 세 가지? 아니, 한 판 축 딱 정해져 있다고.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 축의 위치. 한 판 축 몰라? 참 할 게 많네요. 넘어갑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왜 자꾸 모르지? 돌아버리겠네. 근의 분리 한 판 축은 그냥 상식인데. 넘어갑니다. 자, 20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서정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어. 20번. 봐봐.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극대극소가 되는 점이 몇 개일 것 같아? 찾아보세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 참고로 얘는 fx 그래프가 아니야. 얘는 f'x의 그래프예요. 몇 개야? 몇 개 나와? 잘 찾아봐. 맞춤 바로 넘어갈게요. 틀리면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거 저한테. 어쩔 수 없어. 빨리. 내 맘이야. 어떻게 네가 한 걸로 할까? 몇 개야? 극대극소가 되는 건 몇 개일 것 같아? 서정아, 잘 찾아봐. 극대극소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f'x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뭘 봐야 된다? 네 글자로? 네, 부호요. 부호 변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부호 변화를 보는 거예요. 부호 변화.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몇 군데야? 몇 개야? 5군데 부호 변화가. 왜 5개죠? 그럴 거였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f'x의 부호, f'x가 0이 되는 개수를 세라고 했겠지, 그지? 0이 되는 건 5개가 맞아요. 근데 5개 중에서 부호가 달라지지 않는 점이 있잖아. 어디 보니까 부호가 달라지지 않는 게 몇 개예요? 부호가 달라지지 않는 5개 중에서 1개. 부호가 달라지는 거. 자, 달라지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자, 그 값을 찾는다는 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점을 찾는다. 얘는 부호가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주변에서 달라지죠. 이런 거는 부호가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안 달라진다고. 얘도 안 달라지잖아. 3개라고. 1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예요? 틀렸기 때문에 또 해야 돼요. 개판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22-2번이랑 3차 하나, 4차 하나 간단하게 그려주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그릴 거니까 간단하게만 그려볼게. 봐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x 3승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12x 빼기 12x 플러스 6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돼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6x제곱 18x 빼기 12. 자,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너는 마이너스 6에 x 마일 x 마일 이렇게 되죠. 즉 1과 2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항상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 선분을 그어주시고 1, 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거는 1에서 극, 대야 극소야. 극소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 접점기구이 0. 다시 증가, 접점기구이 0. 감소. 이렇게 그려준다. 응? 3차 함수는 많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딱히 뭐 아무래도 밑에 건 다 괜찮고 우리 4차 함수 하나 그리고 마칠게요. 자, 4차 함수 어느 거 그려볼까? 26-2번 그려봅시다. 26-2번 그려줄게요. 방식이 동일해. 방식이 동일하고 근데 4차 함수를 그리기가 좀 더 어려운 이유는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찾는 게 조금 더 어렵긴 어려워요.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 x 4승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3. 자, 이 상태에서 너를 미분을 하시면 4x 3승 마이너스 12x 빼기 8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해를 합시다. 일단 내 생각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마1 다음에 마4 마4 4 마8 8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1에 앞에 4 붙여주고 x제곱 마x 마이니까 x 빼기 2 x 플러스 1에 제곱. 자, 이렇게 생겼거든. 선생님이 아까 요거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줬어요. 제곱이고 1승이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그냥 만난다고. 그죠? 최고치 함수 양수니까 도함수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3차 함수 그려놓고 마일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는 거는 왼쪽에서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요게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감소하는데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호가 0이 돼. 다시 감소한다고. 다시 접선의 기호가 0이 되고 이제는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fx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 나죠? 약간 아프리카. 아니? 왜냐면 얘도 있거든. 얘는 남미. 얘는 남미. 아프리카, 남미.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인 1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2인 1조. 왜냐면 정확히